기필코 스트리머신 사용하는 회원님들에게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공룡입니다. 한 번씩 요런 AS건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고 넘어가시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내차 드립니다. 자, 요거는 테니스 전용이다, 그죠? 요거는 배드민턴 전용이고. 지금 요 문의하신 회원님의 그런 문의 내용은 동영상을 뒤에 첨부할게요. 근데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제가 이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보시고 체크하시면 제일 좋은데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고정 클램프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빨 벌어짐, 줄 늘어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또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클램프를 줄을 물리면 그 바이스 플라이어 물리는 느낌처럼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서 짜그닥 물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헐렁하게 물려요. 또는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주면 진짜 고마운데 대부분은 모르고 써요. 이게 확 벌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철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모양의 철판. 배드민턴은 자, 그리고 이거 테니스 클램프는 더 잘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실까요? 자, 이 부분이 철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빨 같은 존재고 얘가 잇몸인데 여기에다가 단단한 요 강철판이 버텨주어 가지고 힘을 받아주는 건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빠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조금 손이 거칠다 보니까 빠져요. 자, 이게 빠지면 이만큼 높이가 낮아지면서 얘들이 작동하는 작동감도 달라요. 그리고 이게 한 0.5mm 정도 더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줄 늘어짐 막 발생하겠죠. 평소 텐션보다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게 없는 상태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의 클램프, 이건 좀 내려놓을게요. 이 두 개의 클램프가 비슷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특별하게 더 넓어진 것 같고 줄 늘어짐이 심한 것 같고 이 어떤 조이는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얘를 뽑아가지고 이 철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보기가 좋으니까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기가 쉬우니까. 이 철판이 둘 다 있으면 우선 정상. 그러면 간극 조정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극 조정. 자, 그러면 이게 왜 빠지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우선 서툰 게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는 좀 표현이 좀 미안한데 좀 겉멋이 좀 들은 그런 좀 작업 과정에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살포시 올려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해제하면서 탁 튕긴다든지 이거는 뭐 겉멋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데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잡고 탁탁 때린다든지 물론 이렇게 때려도 돼요. 되는데 자, 요 부분에 이게 이제 스프링으로 요게 항상 밀착이 되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려요. 순간순간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똑같은 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탕탕 튕기면서 이렇게 옆으로 올라타면서 이 큰 힘을 주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빠져요. 안에 이게. 지금 나온 거 보이죠? 이 빠지면 그나마 빨리 빠지면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이걸 또 떨어뜨린 상태에서 뭐지 버리기도 하고 이게 유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섬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없는 상태로 하면 당장에 못 느껴. 근데 뭔가 좀 거친 것 같고 사용감이 달라. 레버를 다 내렸는데 요 간극을 형광등에 비춰보라 했죠? 비춰봤을 때 간극이 갑자기 넓어졌어.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게딱지 앞놈인지 순놈인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들어올리는 것처럼 들어올리면 보여야 돼. 그럼 이 티셔츠 같은 이 강철판이 있어야 되고 빠지면 찾아가지고 요게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넣으면 돼요. 이빨처럼. 자, 요런 부분들이 크레임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없어진 걸 찾아낸 것만 해도 다행인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속 사용하세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좀 보드랍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워낙 고텐션을 쓰다 보니까 이게 배드민턴이지만 테니스도 똑같아요. 잡고 탁 튕긴다든지 요 느낌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덜썩거리면서 빠져요. 그게 아니면 이거 잡고 탕탕탕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게 빠지는 거지. 또 빠졌죠? 그럼 네가 왜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러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이걸 뭐 본드 칠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사용감에서는 이게 빠질 일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들 일이 이런 스프링의 장력까지 이겨가면서 이렇게 들어갖고 제낄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손놀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 때 너무 느낌 좋으라고 딱딱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바로 찾아오고 다시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천년만년 간극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들이 축들이 몇 개나 핀들이 몇 개나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숨이 죽는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이 유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만 꺼놔놓고 절대 이게 안 도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결국에는 서로 유격이 발생하면서 벌어지거든요. 이빨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물리고 덜 물리고 이 감각이 너무 느슨해요. 바이스플라이 물리듯이 옆에 거랑 달라요. 그러면 레바를 내린 상태에서 두 개를 형광등에 비춰보세요. 비춰보고 간극이 넓다. 배드민턴은 딱 붙어야 됩니다. 딱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상단이. 100% 모든 면이 다 안 붙어도 붙는 면이 있어야 돼요. 배드민턴은 그렇습니다. 테니스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용감이 늘어날수록 간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눌리는 느낌하고 찝었다가 뗐을 때 이 스트링이 어느 정도 눌리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일 조정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맞아요. 눈으로 보는 거랑 이 유격이 여기서 다 이렇게 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감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느끼는 부분으로 조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거는 제 영상 많이 올려놨잖아요. 이걸 손으로는 못 돌려요. 손으로 돌리도록 해놓으면 이 사용하는 중간에 충격으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순정 공구로 요 녹노즐로 해도 돼요. 근데 요걸로는 큰 힘을 못 쓰니까 다이소 가면 이런 이빨 넓게 벌어지는 이 플라이어죠. 플라이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게 해제한 상태에서 여기 저항감이 굳이 많이 가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양옆에 꽉 잡아가 조금씩 돌려주는 거예요. 잠궈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분침을 했을 때 한 10분만 돌아가도 얘들이 줄 눌림을 다 방지할 정도로 간격이 좁혀져요. 요거는 직접 하셔야 되겠죠. 어줍지 않게 어영부영 돌리다 보면 여기 기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딱 잡고 간섭 없도록 꽉 잡고 조금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양옆에 3시, 9시를 잡고. 이해하시죠? 요거는 간격 조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차 타기 전에 타이어 뭐 터진 데 없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작업하기 전에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줄 눌림의 어떤 감각을 직접 손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뭐냐면, 김일권님 이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유낙하 잘 되는데 한쪽이 잘 안 됩니다. 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우선 일시정지 해봐. 이어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잠깐 중간에 잘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다 내보내지만 어떤 건 자유낙하가 잘 된다, 어떤 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단순하게 쉬운 거는요. 보세요. 요거 두 개 서로 바꾸는 거예요. 해결. 자, 이렇게 해보시고 이래도 안 된다, 또는 최상의 이런 선택을 해서 궁합을 맞췄는데도 뻑뻑하다 그랬을 때는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먼지도 들어가고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뻑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청소해 주면 돼요. 청소해 줄 때 휴지 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물티슈예요. 물티슈 말려갖고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데 굳이 또 안 말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널리고 널린 게 WD 아닙니까? 여기다 뿌려도 되고 물티슈에다가 WD 뿌려도 돼요. 그리고 나서 뽀독뽀독뽀독뽀독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깨끗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이거는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물티슈 여기에 또 WD 좀 묻혀가지고 열심히 위아래 이렇게 이쑤시개질 하듯이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뭐 다른 점도 있는 그리스류라든지 점도가 진한 그런 오일 넣으면 이거 안 떨어집니다. 그 안에 이게 엔진 오일처럼 막을 형성해 가지고 진공 상태처럼 돼 가지고 얘가 안 내려가요. 얘들은 오일링을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껏해도 WD 같은 이런 것들은 되게 묽고
이렇게 휘발되고 증발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씩 뿌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청소를 해주는 곳이다. 아시겠죠? 두 개를 바꿔보고 또 이렇게 클리닝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얼추 다 될 것 같네요.